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문제를 통하여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기억하는 시간 2022학년도 수능 문제 중에서 확률과 통계 문제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 팍팍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3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식 전개식에서 x 다섯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항 정리에서 문제가 발표 나온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x를 좀 5번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것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7 컨비네이션 5 x가 5번 선택된다면 2가 이제 2번 선택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앞에 부분들이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개수를 좀 구해달라라고 돼 있으니까 7 컨비네이션 5는 7 컨비네이션 2를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2제곱해서 4 이렇게 곱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7 곱하기 6 나누기 2 되겠고 곱하기 4 되는데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요? 37이 21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84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항 정리니까 가볍게 풀이 가능한 거죠. 일반항 형태 n 컨벤션 r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런 형태 이항 정리 부분에서 전개되는 이 모양을 또 이론을 좀 적용해서 문제를 식을만 조금 써가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학습해둬야 될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분포 자체가 주어져 있군요. 자, 분산에 관련된 식 변수 변화는 좀 확인해야 되는데 주어져 있을 때 n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이항 분포 np 이렇게 좀 나타내줬을 때 평균 즉 기대값이 np 이렇게 처리되겠고 분산을 좀 구하게 되면 np q라고 할까요? 그냥 1-p 이렇게 써도 되는가요?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한다. 이거 좀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변수 변환을 하는 데 있어서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a제곱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된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는지 두 가지 이론 좀 점검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볼까요? 2x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4배의 바리언스 x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걸 좀 적용해가면 되겠죠. 분산식 그대로 가서 보게 되면 이제 n이 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n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곱하기 한 결과, 이 결과가 지금 40이다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약분해서 8이니까 5, 8, 40 되겠고, 그러면 n은 3이 있으니까 9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되셨죠? 이렇게 가볍게 계산 45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조금만 좀 점검해 보게 되면 역시 이항 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이론들 점검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산에 대한 변수 변환식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 점검해가는 내용이니까 이런 이론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25번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BCD 자연수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10이 된다. 이런 것들은 중복조합에서 나왔다 라고 보면 되겠죠. 중복조합에서 나온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건이 좀 붙어 있는데요. 제곱되어 있습니까? 차이가 5가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수를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4, 9, 16, 25, 36 더 쓸 필요가 없죠. 차이가 5 되는 경우는 지금 이렇게 4하고 9인 이런 경우고, 검이 걸수록 차이가 좀 더 커져가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차이가 지금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이런 식으로 차이가 더 커져가는 거니까 그 위에서 이제 5가 달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A 값이 2가 된다면 B 값은 3이 되는 거겠고,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A 값이 3이 되면 B 값이 2이 되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두 가지 경우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앞에서 자연스럽게 또 A, B 값은 결정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A, B, C, D, E 더하기 한 결과가 10이 되어 있는데요. A, B를 처리해서 C, D, E 더하기 한 결과가 7입니다. 이렇게 좀 풀어가야 되겠고, 자, 이때 좀 풀어갈 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연수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값을 미리 이제 주어진 값에다 2를 줍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이런 모양 형태를 좀 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은 D', E' 이런 결과가 1, 1, 1 주어졌으니까 4 이런 형태로 해서 최종 풀이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호를 할까요? 네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때 지금 이런 것도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여기까지 완벽하게 되는 거니까 중복조합 이론으로 딱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산은요. 더하기 해주면 7에다가 6,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4 해서 이제 6 컨비네이션 2 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15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대신 정답은요, 이제 조심해야 되죠. 여기 이제 두 종류가 있어가지고 2 곱하기 15 해서 정답은 30 이렇게 구해가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간단하면서 깔끔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문제 조건들을 탁 집어넣는, 역시 수능 문제 다운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연수 ABC 다 문장에 버림없이 딱 이렇게
이게 전문적으로 어떤 조건 주어진 거죠. 그러면서 또 이번엔 좀 특색 있게 완전 제곱되는 경우 이렇게 좀 미리 좀 이런 부분들 조사해서 미리 좀 대처를 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 부분 A, B 처리한 식, 그다음에 자연수 처리한 식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완벽한 중복조합 문제가 돼가는 절차 됐습니까? 아주 좀 간단하면서도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을 잘 질문 던지는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26번입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죠.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거나 7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 이하면 1, 2, 3, 4, 7 이상이면 7, 8, 9, 10 이렇게 되는데 사실 뭐 제일 작은 숫자가 3장 꺼냈는데 10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니까 7, 8이거나 뭐 이런 얘기가 되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런 숫자를 빼고 나면 이건 좀 경우가 좀 너무 많죠. 그럼 여기 사이 부분이 뭐겠습니까? 5하고 6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전체에서 일단은 뭐 10장 중에서 뭐 3장을 골라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최고로 작은 숫자가 이제 5일 때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5라고 좀 결정이 되게 되면 나머지 2장을 5보다 큰 숫자니까 이쪽에 5장이니까 5장 중에서 2장을 고르면 되겠죠. 최소가 또 6이다 라고 돼 있으면 나머지 4장 중에서 2장을 좀 골라내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좀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니까 6가지 훨씬 편리하다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이구 이거 부분 계산해야 되는데요. 19, 8, 3, 2, 1 계산해주면 3, 4 이렇게 되니까 120이 되군요. 5 컴비네이션 2는 10이 되겠고 4 컴비네이션 2는 이게 얼마죠? 2, 3은 6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뭐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120에 16이 되면 일단은 4로 약분을 먼저 해볼까요? 4, 3, 12 4, 4, 16 아이고 약분 한 번 더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15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15분의 13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주어진 상황 이해를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죠. 가장 작은 숫자가 4 이하거나 7 이상 되는데 그렇다고 뭐 7, 8, 10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3장을 꺼내는 거니까 8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요건 이제 반대되는 경우는 이제 딱 5, 6 이게 두 가지라는 사실 좀 빨리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 전체에서 빼기 한다. 그래도 이제 최소가 5일 때, 최소가 6일 때 이렇게 좀 그럼 나머지 2장의 카드만 좀 걸러내는 가지수에서 이제 답을 해가는 이런 아이디어적인 걸 이제 살짝 좀 가미해서 풀어간다라는 사실 이 부분만 좀 기억하게 되면 또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평균 M이고 정규표를 따른다 돼 있습니다. 자, 생산 100대를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좀 열심히 구했고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저 추정을 좀 딱 한 거죠. 실내 기반 관련된 문제군요. 근데 좀 다시 또 400대를 뽑아가지고 또 표본 평균 X2를 구했고요. 이번엔 또 99%를 또 추정했습니다. 아까는 95%였는데, 그죠? 뭐, 표현 평균 사이에 관계가 되어 있고, 이런 관계가 있네요. 또, 이거 값을 구해달라. 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을 좀 잘 지켜가면 되겠죠. X바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X바에서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실내 구간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게 가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x1 바 처리가 되어 있고 1.96을 써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 99% 2.5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100대 추출했으니까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서 값들을 좀 x1 바에다가 1.96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x2바 자체는 또 어떻게 됩니까? x2바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는 2.58 되겠고 이번엔 또 400대에 됐으니까 이거 20분의 시그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범위 구한 것은 A에서 B, 그 다음에 C에서 D 이렇게 되는데 A하고 C하고 같다는 이야기는 요 값 두 개가 좀 서로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X1 바 1.96 10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이랑 X2 바 빼기 2.58에 20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같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식에서 이렇게 x1 파 마이너스 x2 파는 1.96 루트 10분의 시그마
빼기 2.58에 20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을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문제에서 좀 주어져 있잖아요. 1.34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골라요. 1.96에다가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죠? 10분의 시그마를 좀 공통으로 처리해주면 이거 2.58을 절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1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9 이렇게 되고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뭐 1.34다. 34 이 값을 좀 가르쳐 줬으니까 1.34 이렇게 좀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뭐 천천히 뭐 계산해야 되겠죠. 1.96에서 1.29를 좀 빼면 또 이게 얼마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 1에다가 7이 되겠고 8에서 2를 빼는 거니까 6이 되는 거예요. 0.67 이렇게 되는 거죠. 67 시그마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뭐 10을 곱해서 13.4에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67하고 13.4하고 좀 관련 있어 보이죠? 두 배를 해주면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릿수를 좀 맞춰야 되는데, 그럼 67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 1340 이렇게 가면 되겠고, 요거 약분 이렇게 처리되니까 20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값이 얼마였다? 20이었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아이코 B-A B-A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건 뭐 실내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 거죠. B-A 이런 부분들은 실내 구간 길이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1.9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였겠고 이게 이제 10분의 였고 시그마가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좀 약분해서 이제 2 처리되면 되니까 4 곱하기 1.9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계산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4, 6, 24에다가 4, 9, 36에 38이 되겠고 4는 7.84 이렇게 적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7.84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자, 연산을 좀 이것저것 좀 시켜가지고 좀 길어진 듯 하긴 한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역시 실내 구간 구해가는 이 식에 기반이 돼 있으면 다 전부 다 풀이가 가능한 거죠.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좀 n 값에다가 1.9 이렇게 좀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엔 뭐 역시 400 혹은 2.58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식을 좀 위에 공식 형태에 좀 대입해서 나온 부분들인 거고요. 문제에서 같다라고 해서 관계식 나온 부분들, 문제에 또 이렇게 차 부분들이 주어져 있어서 요거 형태에 맞춰서 정리해서 이제 연산해 가서 값을 구해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실내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식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다 이제 실내 구간 식을 기반으로 해서 주어진 것들을 좀 처리해 가는 거니까 이런 거 좀 약간 문제도 좀 길고 연산해야 될 것도 두세 가지 있어서 조금 이제 복잡해진 듯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식 하나만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풀이 가능하다 이런 사실 좀 느꼈으니까요.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져가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28번 4점짜리 문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주어져 있고요. y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x는 루트 x보다 결과가 좀 커져야 되겠고 치역의 요소가 3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대입을 해보면 되죠. f1은 1보다 커야 되는 것들이니까 대응 결과가 나오면 되겠고 f2, f3, f4 이런 부분들 이게 실질적으로 나오는 숫자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뭐 2보다 크거나 같은 뭐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F5 이 부분들은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좀 나와야 되겠죠. 중간에 뭐 루트 이런 부분들은 치역에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센스 있게 치역에 있는 원소 형태로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치역의 원소가 좀 3개라고 있거든요. 와, 역시 수능 문제답게 좀 4점짜리답게 좀 나눠서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됐군요.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가 1, 그 다음에 2, 3 되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이거는 뭐 가장 작은 숫자는 이건 가볍게 이제 F1은 1이 좀 돼야 되겠고 F5가 좀 3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요 2란 2, 3, 4 이 부분들은 이제 2, 3으로 좀 대응될 수 있는 거니까 요걸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2, 3, 4가 가서 대응해서 나올 경우가 2, 3 두 가지는 거니까 2의 세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이때 이제 전부 다 또 3으로 대응되게 되면 안 되죠. 2가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좀 빼서 7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치역이 또 3개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뭐 1, 2,
아이고 2를 좀 써야 되는데 왜 마음 급해서 2부터 쓰려고 그래. 1, 2, 4 이런 부분들 신경 쓰면 되겠죠. 그럼 역시 또 제일 작은 숫자 이건 F1은 1이 돼야 되겠고 F5는 또 자연스럽게 4가 돼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또 2, 3, 4 이 부분들이 이제 2, 4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2의 세제곱에서 또 왕창 또 4로 대응되는 경우가 안 되겠죠. 그럼 이제 2라는 숫자가 쭉 빠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빼기를 해서 또 7가지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는 거죠? 1, 3, 4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1, 3, 4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역시 F1은 1이 돼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군요. F5가 둘 다 될 수 있고 F2도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요건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때는 2, 3, 4, 5가 가서 대응될 걸 좀 따지면 되는 거니까 숫자가 이제 두 개니까 2의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왕창 전부 4개의 원소 자체가 전부 이제 하나의 원소로 대응되는 두 가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또 1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2, 3, 4 이거 하나 남은 건가요? 되죠. 차곡차곡 보면 4 없을 때, 3 없을 때, 2 없을 때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때 그러면 1을 나오는 부분들 4만 F5만 좀 신경 쓰면 되겠군요. F5 자체가 뭐 2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요게 좀 3인 경우하고 F5 자체가 4인 경우 요 두 가지만 좀 신경 써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 2, 3, 4 이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나와도 되는 가능한 숫자니까요. 이런 걸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 3의 4제곱 이 부분에서 안 되는 경우를 좀 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숫자가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되는 경우,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미 또 3은 좀 하나 나와 있으니까요. 이 숫자가 뭐 2, 4로 2개 될 때는 없을 거예요. 2, 3 이렇게 좀 나오거나,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경우를 좀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2 곱하기 처리해서 이런 경우라고 좀 생각해주면 전체의 숫자들이 전부 다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전부 하나씩 대응되는 거 2개 또 이렇게 빼야 되겠군요. 와, 어이구 이거 계산이 쉽지가 않은데요. 81에서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6에 14에다가 28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3 더하기 28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31 되는 거니까 50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들도 위랑 또 똑같은 거 아닙니까? 3, 4, 3의 4제곱 이곳에서 이제 왕창 하나 되는 거 빼주면 되겠고 이곳에서는 또 4가 이미 좀 나와 있으니까 2, 4 이렇게 되거나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지금 2개 되는 걸 빼야 되니까 2배에 또 2의 4제곱 빼기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계산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럼 50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50이 2번 있었고 그 다음에 뭐 7, 그 다음에 14 이렇게 있었던가요?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100에다가 128이 되겠군요. 128에서 계산기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 1번이 좀 답이 되는 그런 내용. 이게 뭐 간단한 듯한데 실질적으로 좀 따져가야 되는 거니까 중간 부분에 또 변화도 있고 그래서 만만치는 않군요. 일단은 주어진 부분들, 지역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항목 이해하기. 그럼 지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라고 됐을 때 4가 없을 때, 3이 없을 때, 2가 없을 때, 1이 없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요 반드시 나와야 될 숫자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가볍게 처리되는데 여기는 2, 3, 4 이런 부분들이 5만 좀 살짝 문제가 되죠. 5는 이제 3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2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5 부분만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나머지 숫자들이 이제 전부 다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전체 가지수에서 빼기 하는 형태로 해서 풀이는 설명드렸는데 이 과정 자체를 이제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니까 연습장 펴나가면서 철저하게 좀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F5가 좀 3으로 돼 있다, 4로 돼 있다 하게 되면 또 다른 이게 지금 이제 왕창 2개씩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아니라 또 2가지라는 사실이죠. 여기 이제 이미 하나는 좀 대응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을 또 발휘하고 또 발휘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요. 학습 좀 철저하게 메모해가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29번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연속 확률 변수 x, y가 갚는 값의 범위는 0부터 6 범위에서 있고요.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놓겠습니다. fx 그래프는 좀 완벽하게 주어져 있고, gx는 없는 건가요? 자, 근데 0부터 6에서,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gx는 뭐 k-fx 이렇게 주어져 있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k 값을 좀 주어지게 되면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연소 확률이니까 넓이 이퀄 확률이다 이 개념을 좀 적용해 가면 되겠죠. 중간에 뭐 k 값이 어딘가 좀 있다라고 치게 되면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k 값 이렇게 처리해서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제가 좀 뭘 하려는 거냐면요. 6 곱하기 k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두 함수의 합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확률의 총합이 되니까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k 값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좀 가볍게 구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뭐 gx라는 부분들은 뭐 3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 이거는 뭐 3분의 1 좀 써가면 되겠죠? gx라는 부분들은 3분의 1 마이너스 k fx 이렇게 좀 써가야 되는 건데 뭐 식을 좀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둘러싸인 부분을 해두면 되겠죠? 반대 부분을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풀어야 될 부분들이 k 값이 3분의 1 나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6k 3을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이 범위부터 y에다가 그 다음에 좀 3을 대입하면 5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을 구하라. 그러면은 2가 되면 대충 이쯤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5면 여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그냥 뭐 직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아래 넓이를 좀 빼는 그런 형태로 좀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2부터 5까지 이렇게 처리했으니까요. 가로 길이는 3, 세로 길이는 3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아랫부분 넓이를 좀 빼가면 되겠습니다. 와, 그럼 이제 사다리하고 직사각형 이제 두 개를 이제 나눠서 해주면 되겠죠. 2분의 1에다가 자, 이땐 그러면 또 여기 길이가 얼마인가요, 이게? 3일 때 4분의 1까지 갔으니까 길기가 12분의 1이죠. 12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12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얼마죠? 4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내용 됐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는 여긴 또 x 길이가 2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뭐 2분의 1 되는군요. 2분의 1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이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빼기 2분의 1에다가 이게 좀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그냥 12분의 1로 가면 되겠군요.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5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이게 그럼 얼마인가요? 24분의 1로 또 고쳐야 됩니까?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2분의 7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24분의 7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좀 나름 독특합니다. 그죠? 아이고 P 더하기 Q를 구하라겠네요. 24분의 7이었으니까 정답은 뭐 31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좀 연습했던 그런 패턴하고는 좀 살짝 다르게 역시 수능 문제에 답습니다. 살짝 좀 창의적인 요소처럼 이제 나온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너무 당황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넓이가 확률입니다 이런 개념을 fx, gx를 이제 동시에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넓이를 좀 구해 가버리면 이 넓이가 그래서 2입니다라고 처리해서 k 값을 이제 가볍게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뭐 창의적이다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조금만 좀 신경 쓰면 누구나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조금만 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접근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구해야 될 범위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함수 자체를 이제 식을 좀 이렇게 좀 다시 써서 풀이해도 되겠지만 주어진 문제 뜻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거꾸로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요. 좀 반대편 쪽에 이제 이런 위쪽에 이제 넓이다라고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좀 이해가는 부분들이 조금 적용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그러면 전체 넓이에서 이렇게 딱 빼는 이런 형태만 좀 취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래프에서 좀 어떻게 아이디어 냈는지 제가 좀 이렇게 좀 색칠한 부분들 이런 사실들을 조금만 좀 신경 써가지고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도 좀 약간 낯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30번 2022학년도 수능 문제 중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점 방조 문제가 되겠죠? 자,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꼼꼼하게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10개 이상 들어있는 바구니하고 비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다. 일단 주사위 던지고요. 5 이상 나온다. 5, 6이니까 뭐 확률이 3분의 1 정도 되는데 자, 이제 바구니에서 흰 공 꺼내놓고 이렇게 되면 3분의 2 확률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뭐 검은 공을 주머니에 넣는 거군요.
자, 이런 시행을 좀 5번 계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행 후 주머니에 들어있는 흰공, 검은공 개수를 이렇게 좀 처리했는데 5번 하고 났을 때는 7보다 좀 커야 되겠다. 이때 이제 중간에 개수가 같아지는 것이 존재할 확률들 구해라. 큰 이런 전제 조건에서 이거 풀어야 되는 거니까 또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도 좀 보입니다. 그죠? 조건부 확률 이렇게. 어쨌든 뭐 5번 시행해서 7보다 커지는 경우들을 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경우도 있겠고, 하나, 둘, 셋 이런 경우도 있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전부 다 2가 나오는 경우니까 이건 뭐 3분의 1에 5제곱 확률 이런 부분들이겠고요. 이런 거는 5번 중에서 4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3분의 1에 4제곱에다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면 되겠고, 5번 중에서 3번 3분의 1에 세제곱 3분의 2의 제곱, 5번 중에서 2번 3분의 1 제곱 3분의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전체 확률 쭉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7 이상 나올 확률. 근데 이제 이 부분들 이제 어떤 경우냐? 자, 중간에 개수가 좀 같아져야 되는 건데 앞에 부분들에서 뭐 개수가 같아질 이유가 없죠. 이거 뭐 1이 돼서 뭐 이거 최소 1은 나와야 되니까 안 되겠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2하고 1, 1 이렇게 나오고 이제 2니까 세 번째 결과가 이제 2, 2 되는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경우도 보게 되면 2, 1, 1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2하고 1 하나 남은 부분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2가지 경우 부분들이 이제 중간에 개수가 좀 같아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3번 중에서 2번 3분의 1이 2번 되겠고 3분의 2가 한 번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3분의 1이 이게 좀 3분의 1이 아이고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이거 좀 미스났습니다. 3분의 1이 한 번이고 3분의 2가 두 번이죠. 이것도 2번 되는 내용이 되겠고 3번 중에서 이거 1로 할까요? 1로 할까요? 뭐 똑같은 건데 어쨌든 3분의 2가 한 번에다가 그 다음에 3분의 2가 두 번에다가 뒤는 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되는 그런 항목 써주면 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 또 순서가 또 달라지는 거니까 또 곱하기 2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들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보게 되면 좀 식을 좀 큰 틀 좀 써볼까요? 써보죠. 뭐 그래도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좀 다 써야 되는데 그냥 다 쓰기 좀 너무 힘들죠. 3분의 1에 5제곱, 3의 5제곱 이렇게 좀 공통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계산하면 여기가 이제 5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분의 2 있으니까, 2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5 콤비네이션 3도 10이 되는 거죠.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2 제곱이니까 4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요? 5 콤비네이션 2도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 좀 3이니까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가 그래도 3의 5제곱은 좀 공통으로 좀 다 나오는 것 같죠? 이제 3 곱하기가 있었고 여기가 2제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로 그냥 곱하러 쓸까요? 4 이렇게 쓰면 되겠고 여기 또 3 곱하기 있는 거에다가 여기가 복잡합니다. 4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4가 있는 거죠.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약분해서 조금 처리해보면 볼까요? 1에다가 10에다가 40에다가 80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12에다가 12에다가 좀 4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습니다. 120, 131에다가 여기가 그럼 얼마가 되죠? 50에 6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계산되는 내용. 약분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죠? 인수 자체에서 2, 3 이런 인수가 좀 없고 5라는 인수도 없으니까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해서 이제 결국 됐습니다. 이때 이제 또 역시 수능 문제 찾기 뒤에 또 더하기를 하라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뭐 더하기를 해서 정답은 이제 60 더하기 131을 채해서 19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건들을 이제 문제 주어진 상황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하는 요소에서부터 좀 출발을 하겠고 일단 보게 되면 이제 확률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확률 좀 점검해야 되겠고 할 일들이 좀 달라지는 거니까 문제 좀 정확히 잘 읽으면 되겠고 공 개수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합이 7 이상이다. 이 부분들 5번 시행이니까 5번에서 이제 더하기해서 되는 경우들을 좀 더 조사했습니다. 이때 이제 중간에 이렇게 같아지는 부분들이 처음 부분에서 이거 계속
개수에서 뭐 같아질 수가 없죠. 뭐 흰 공 개수만 좀 열심히 나온 거였고 이때는 뭐 검은 공 개수가 하나밖에 안 되는데 흰 공 개수 두로 같아질 수 없는 거고요. 이 뒤에 있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중간 계산 과정 중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다. 요걸 좀 판단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가지수 중에 요 특정 가지수 이런 형태의 바로 뭐였다. 조건부 확률이었다라는 사실이 또 이 문제의 핵심으로 적용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확률 계산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도 이거 좀 기준을 뭐 1로 해야 될지 지금 1로 했대 1로 했다는데 그냥 1로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뭐 똑같은 형태니까 중간 부분들 뒤에 보면 또 여기 또 곱하기 2 안 하면 또 이것도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함정처럼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이제 꼼꼼하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만 확인된다면 마지막 연산은 그냥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연산 부분들은 그냥 무난해해야 될 것 같고요.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큰 흐름 틀에 전체 가지수 구해가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특정한 부분들 정확하게 잘 학습해서 완벽하게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만점 방정 문제로 나온 30번 문제인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연습장에서 좀 연습을 통하면 또 충분히 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열심히 또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2022학년도 수능 문제 중 확통 문제에 발췌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